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천자문 시간이 아니고요. 한시를 한 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한시 중에서도 제가 낙동강 하구를 배경으로 시를 10수를 지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낙동십경이라고 제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 낙동십경 중에서 축시 부분하고 낙동십경 중에 제1경 첫 번째 경치를 읊은 시 두 수를 오늘 한번 공부를 좀 하고 또 아울러서 낭송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시 공부를 하기 전에 일반 우리 공문 시를 짓기도 쉬운 데는 아니죠. 한자로 된 한시는 더더욱 좀 어렵겠죠. 한자를 쉽게 접하지 않는 분들은 약간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자나 한문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 한식을 한문의 꽃을 한시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감흥이 때때로 일어나면 한글로 한번 지어보기도 하고 또 한문 공부를 하면서 한시로도 한번 표현을 해보기도 하는 게 한문 공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를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한시 간단하게 한시 기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시의 기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도 더 전, 약 3000년경에 BC 3000경에 황하 지역을 근본으로 해서 황하 지역 부근 근방호, 우리 4대 문명 하면은 황하 문명 그러잖아요. 그 황하 지역 근방으로 발달한 북방, 이제 문학으로 치면 북방 문학이 되겠습니다. 즉, 시경이 이제 시경체 문학이라 그러는데, 시경이 발달한 것이 황하 북방 문학 쪽이거든요. 그래서 시경은 책을 보시면은 사은체로 되겠습니다. 넉자. 그 사은체가 오은체로 되고, 그 오은체로 되면서 바로 절구 쪽으로 절구, 사구로 된 것을 절구라 그러는데 절구로 형성이 되거든요. 자, 이 시가 이제 처음에 황하 근방, 황하 지역 근방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주가 뭔가 하면은 시경입니다. 시경체 문학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장강, 남쪽 장강 지방을 중심으로 한 발달한 문학이 초사체라고 합니다. 초사체. 이 초사체, 남쪽이 초나라잖아요. 초사를 유행시켰던, 즉 초사의 시조, 전국시대의 굴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굴원. 자, 그런 거를 초사체인데, 이 초사체는 이제 한나라 때 접어들면서 한부, 한악부 할 적에 한부로 발전이 되고, 이게 정형화되면서 율시로 발전이 됩니다. 즉, 한시 그러면 이제 절구가 있고 율시가 있거든요. 절구는 시경체 문학에서 발달한 게 절구, 그 다음에 율시는 초사체에서 정형화되고 발달된 게 율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넉자씩 구성된 거는 시경체, 6자씩 된 것도 있습니다. 6자씩 19절로 된 거를 소율이라 그러고요. 소율, 작을 소자 써가지고 소율. 그 다음에 8구가 있습니다. 8구를 우리는 율시라 그럽니다. 8구. 그 다음에 12줄씩 되어 있는 것이요. 12구 이상을 우리는 배율시라 그러거든요. 자, 간단히 크게 나누면은, 우리 한시 하면은 황하 지역 중심, 장강 중심. 즉, 황하 지역은 우리 문학상으로는 북방문학, 장강 중심으로는 남방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시에도 이제 조금 더, 약간만 더 들어가면은 고체시가 있고 근체시가 있거든요. 고체시, 고시라고 하는데, 고체시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시경체, 그 다음에 초사체, 그 다음 악부체,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래서 요 세 개는 고시기 때문에 엄격한 율격시가 아닙니다. 즉, 글자수, 운율 이런 거를 안 맞춘다는 얘기고요. 근체시로 넘어오면은 근체시라고, 금체시라고도 하고, 근체시라고도 하고, 근체시는 이제 수나라 이후에 이제 평수, 운율 이런 게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확립이 되면서 시가 더욱더 정형화됩니다. 이게 이제 당나라로 넘어오면은 성당, 중당 시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정형화, 즉
형틀에 맞춘 이 시 체계를 갖추거든요. 그거는 건체시다. 즉 건체시는 쉽게 말하면 당나라 스타일, 당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체시는 반드시 글자 수도 맞춰야 되고 평적 운도 맞춰야 되고 또 아분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 맞춰야 되는 엄격한 형식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도 한시 백일장이니 이런 대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대부분 칠은 율시를 짓도록 하는데 그 율시 8구로 된 칠을 율시 속에 평적운 그다음에 아분 이런 거를 다 맞춘 것을 정격화된 시를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경, 서경, 역경 할 때 경 붙이는 내용도 잠깐 좀 상식으로 알아두십시오. 공자는 경이라고 안 붙였습니다. 공자는 그냥 시, 서, 예, 악, 춘추 이렇게만 했지 뒤에 경자를 안 붙였습니다. 경자를 처음 붙인 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장자책에 나옵니다. 장자천운편이라고 있는데요. 그 장자천운편, 그 다음에 순자책, 요런 책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기책에 나옵니다. 사기. 그렇게 시작은 장자, 그 다음에 순자, 그 다음에 한나라 때 사기. 여기에서 이제 시서, 예약 이런 걸 뒤에다가 이제 최고의 글이다 해가지고 경을 붙여서 시경, 서경, 역경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의 역사는 상당히 한시는 오래되었습니다. 그게 사마천 사기에 보면 주나라 주변국을 우는 제후국이라는데 그 황하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제후국들에서 불려던 시가를 즉 3,000편 이상 되는 시가를 모아가지고 공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10%로 정리했습니다. 3,000편 이상 되는 것을 시경 311편으로 산시했다. 그걸 깎아내고 엄난하고 안 좋은 시는 다 없애고 공자가 311편으로 만들었는데 그 311편 중에도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개 빼버리면 305편이 지금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시경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공자가 이렇게 산시하고 나서 305편으로 축약하고 나서 공자가 한 줄로 착 표현한 멋진 표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논어위정편에 보면 공자가 뭐라는가 하면 시경 305편을 이런이 폐지왈 한마디 말로 해보자면은 사무사다. 우리 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무사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사무사라는 얘기는요. 생각할 사자에 없을 무자, 그 다음 끝에 간사하다, 사악하다 할 때 사자입니다. 사무사, 즉 생각에 간사하고 사악함이 없다. 이런 뜻으로 공자가 시경 305편을 다 편수하고 나서 공자가 한마디로 시경 305편을 한마디로 내보니까 사무사더라. 사무사 이야기는 어디 가면은 쪽자, 액자라도 많이 걸려 있고 또 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얼버됩니다. 내 생각에 시는 정서 함량이기 때문에 생각에 간사한 마음이 없어야 된다. 지질 땐 마음이 나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논어라는 책 곳곳에 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공자는 시의 달인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시에 대한 상당한 조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어 전편에 걸쳐서 곳곳에 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우리 비근한 예로 공자 제자 중에 자한이, 자공이니 이런 제자들이 어떤 질문 답변하는 그 사이에 시를 한 편 들고 나와서 비유를 하면은 공자가 거기에 제자들한테 칭찬을 하는데 야 이제 비로소 너하고 시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공자가 제자한테 주는 최대의 찬사가 바로 여기 나오거든요. 시가 여은 시이로다. 이런 찬사가 있거든요. 비로소 너와 더불어 시를 논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또 한시에 대한 거는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거는 앞으로 차근차근 이제 한 번씩 해볼 텐데, 제가 지은 이 낙동 10경이라는 시를 총 10편이기 때문에 2편씩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낙동 10경 중에서도 축시 부분하고요. 축시. 그 다음 제1경 춘야희우라는 봄밤에 내리는 아주 반가운 비, 이런 시를 감상을 하는데, 우리 시 낭송에는 부산시 시낭송협회 강사님이기도 하신 정은하님이라고 계십니다. 정은하 선생님의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같이 시를 감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제가 적어 놓은 이쪽 부분이 축시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제 1경 부분인데 전부 칠은 율시로 지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시 춘흥 문곡 박차은 동풍 습습 망근곤하고 호후쟁선 초목번하며 일몰서산 남기미하고 수지만물 득시원한다. 망귀수조 부한적하고 강저노림 휘수번이로다. 월납지두 앵시탄하니 춘흥불승 복식은 하노라. 봄바람은 살랑살랑 온 대지에 불어오고 반가운 비의 초목들은 앞다투어 무성해진다. 해가 진 서쪽 하늘엔 오색 노을빛 아롱지고 만물은 변화하니 때를 얻었음을 알려준다. 물새들은 떴다 가라앉았다 제집 찾기 잊었고 갈대숲은 흔들흔들 강가에서 손짓한다. 달빛이 벚가지를 누르고 벚꽃이 웃음 지으니 나그네는 춘흥에 겨워 시건을 덮는다. 낙동 10경 제1경 신춘희우 문곡 박차은 사가정상 음기농 하더니 장제이 우결 황중이라. 득시만물 동군택하고 유객춘흥 취인풍이어라. 수조노림 항치산하고 동천포저 박연몽이라. 인혼저처 산천패하니 제월 소인 의무궁이로다. 사계들이 아름다운 사가정 주위로 서늘한 기운이 덮이더니 긴 강둑에 내린 반가운 봄비가 대숲에 맺혔네. 만물은 봄의 혜택으로 때를 얻었고 새봄을 맞은 사람들은 봄바람에 취했으라. 갈대숲에선 때때로 물새들 모였다 흩어지고 대강동천 물가엔 옅은 물 한 개가 온 강에 자욱하다. 이르는 곳마다 상스러운 기운이 산천을 덮었으니 제월 강풍 담고 싶은 시인의 뜻은 끝이 없으라.